안녕하세요 여러분, 소피완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새롭게 시작하는 코너 할 건데요. 이름하여 생활 속 통역입니다. 사실 우리가 통역이라고 하면은 전문 이제 좀 기술이 있고 훈련을 받아야 되고 학교도 다녀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이 있고 실제 경험도 있어야 되지만요. 제가 이렇게 현장에 나가서 많이 본 결과, 그리고 사실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여기서 태어나고 자라지 않는 이상은 아무래도 내가 직접 쓰는 내 말을 하는 것보다 내가 전달하고 싶은 내 메시지를 다른 사람한테 얼마나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냐, 그게 관건이잖아요. 그래서 통역은 남의 말을 듣고 그거를 제가 가운데에서 다리 교두보가 돼서 다른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해서 이 양방향의 그 말을 다 전달을 해주는 거지만, 이제 제가 여러분의 입장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내 안에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그 누군가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통역을 한다 생각을 하면서 연습을 해볼게요.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의료 통역을 하거나 아니면은 일을 할 때 우리 한국인들만이 유난히 많이 쓰는 말들이 있어요. 그에 비해서 굉장히 뜻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또 영어로 전달을 그만큼 잘 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많이 봤고요. 제가 보기만 하는 게 아니고 다 적어 놓습니다. 집에 가면 오답 노트 있다고 했잖아요. 클라이언트들을 만나고 닥터를 만나든 아니면 누구를 만나든 간에 저는 이렇게 적어요. 많이 일기식으로. 그 얘기를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우리 한국인이니까 아무래도 공통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말을 할 때 그 부분을 제가 차곡차곡 조금씩 몇 줄씩만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해볼게요. 우리가 어떤 통증과 관련해서 얘기를 할 때요, 어쩔 때는 아프고 어쩔 때는 뭐 괜찮아요,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말씀을 하실 때도 있고요. 그리고 삭신이 쑤셔요, 이런 두들겨 맞은 것처럼 아파요, 온 군데가, 이런 얘기들을 할 때가 있죠. 여러분, 지금 이 문장을 들으셨는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영어로 푸시겠어요? 내가 일주일 전에 차 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사고가 아니라 상대방이 뺑소니를 친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괜찮은 줄 알았는데 온 군데가 사방이 다 삭신이 쑤시고 아팠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쩔 때는 아프고 어쩔 때는 괜찮아요. 이 얘기를 어떻게 전달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많이 쓰는 말들이 있고, 제가 실제 사례를 바로 예를 들 수는 없지만은 비슷한 경우의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하죠. 자, 일주일 전에 사고가 났어요. I had a car accident a week ago.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겠죠? 우리가 one week ago처럼 말을 할 것 같지만은 그 a week이라고 말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우세요. I had a car accident a week ago. 그런데 문제는 상대가 뺑소니를 친 거잖아요. 여러분이 뺑소니라고 하면은 많이 또 나오시는 게 hit and run 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실 수 있는데요. hit and run은 어떤 그 fact, 그 사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그 명사일 뿐이에요. 뺑소니에 해당하는, 여기에서는 그 상황을 다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동사가 필요하겠죠. 그 정황을 여러분이 그리시면요, 언놈이 받고 친 거예요. 그게 뺑소니의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여기까지 두 문장 그렇게 어렵지는 않게 다가오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더 해볼게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난 괜찮은 줄 알았는데, 괜찮은 게 먼저 포인트가 되죠. I thought I was okay. I thought I was okay when I woke up the next day. 그런데 알고 보니 삭신이 다 쑤시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많이 쓰는 말, 삭신이 쑤시다, 온 군데가 아프다, 두들겨 맞은 것처럼 아파, 이 말을 어떻게 영어로 잘 전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여러 가지 표현을 쓰고 물론 영어로도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가장 여러분이 잘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온 군데가 아파 이러면 여러분은 어떤 단어부터 먼저 떠오르시나요? 고통이라면 떠오르셨을 텐데요. pain을 쓰시면 되세요. pain은 고통이라는 거 하는 것보다 그냥 아파가 pain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 아픈 거가 여기저기 있으니까 I have pain everywhere 이러면 삭신이 쑤신다 라는 말이 될 수가 있겠죠. 내가 그렇게 아팠었던 거니까 온 군데가 I had pain everywhere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전달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이 문장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But when I woke up the next day 온 군데가 아팠어요. 내가 느낀 거죠. I felt pain everywhere. I felt pain everywhere. 여기서 이제 중요한 문장이 하나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어쩔 때는 아프고 어쩔 때는 괜찮아요. 우리 한국어로는 이렇게 말을 해도 다 알아듣고 이게 우리 한국적인 정서인 거죠. 하지만 영어를 쓰는 원어민들에겐 이렇게 하면은 안 되죠.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 한국어 그대로 전달하시면 Sometimes I'm okay, sometimes I am sick 이렇게 말하냐. 물론 알아들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얘는 괜찮다가 어떻게 움직이면 또 아파요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우리 한국어는 굉장히 뭉뚱그려서 메시지를 전달해도 우리는 다 알아듣잖아요. 우리 한국적인 정서가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영어는 어떻게 움직이면 어떻게 하면은 아파요가 내가 어떻게 움직이면이라는 메시지가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depending on how I move 라고 말씀을 하시면 돼요. 내가 어떻게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그거에 이제 움직이는 거에 이제 붙어서 이렇게 기대어 있는 거죠. Depending on how I move. 내가 이제 또 통증을 아픈 거를 느끼는 거니까 I feel pain sometimes. I feel pain sometimes. Sometimes I feel pain. Sometimes I feel pain. Depending on how I move. Sometimes I feel pain. 이거랑 비슷하게 우리가 또 여기저기 다 아파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게 여기저기가 진짜 다 everywhere를 말을 하는 건지 어쩔 때는 아프고 어쩔 때는 괜찮아요의 메시지 안에 또 들어가 있는 게 어느 군데는 아프고 또 어느 군데는 괜찮아요 이런 게 들어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것 또한 여러분이 경계에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 상황에 해당하는 그 말만을 분명하게 해주셔야 돼요. 어느 군데는 아프고 어느 군데는 안 아파요. Some parts are okay, some parts are not 이렇게 말을 하냐. 그거보다는 내가 일단 아픈 거를 느끼는 거니까 I feel pain. 그런데 다 다른 부분, 여기 다 다른 거잖아요. In different parts 라고 말씀을 하시면 돼요. I feel pain in different parts. 근데 이 parts가 어디에 있냐면은 내 몸의 일부분에 있는 거잖아요. Of my body 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그 부분의 메시지가 끝나게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I feel pain in different parts of my body. 거기까지 하시고 나서 이제 내가 어떻게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니까 depending on how I move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셨어요. 제가 거의 매 영상마다 계속 강조를 해드리는 그 메시지를 느낌이 오시죠? 내가 한국어로 어쩔 때는 아프고 어쩔 때는 안 아파요. 어떻게 하면 아프고 어떻게 하면 안 아파요의 그 말에 단어를 찾으시는 것보다는 내가 지금 여기에 놓여있는 그 상황에 맞게 문맥에 맞게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시면은 내 몸 여기가 어떻게 하면 아파요가 I feel pain in different parts of my body depending on how I move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됩니다. 우리 자연스럽게 한번 해볼까요? I feel pain in different parts of my body depending on how I move. 잘하셨어요.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요, 제가 처음 유튜브를 시작한 그 동기와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고 많은 부분에 공통점이 있는데요. 제가 현장을 나가거나 아니면 아직도 티칭을 하는 그 학생분들이 계시지만은 아무리 어휘를 많이 외우고 아무리 문법을 많이 알고 아무리 많은 책과 또 교재를 본다고 해도 우리가 생각에 이 전환이 없다면은 영어적 사고로 돌아가지 못한다면은 이 언어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는데 굉장히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싱겁게 우리 막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체하니까는 우리 조금씩 우리 생각을 영어 쪽으로 바꿔가는 그 연습을 하는 겸 우리 생활 속에서 실제로 쓸 수 있는 말들을 가지고 와서 제가 직접 경험한 그런 말들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도 쓸 수 있는 그 말들을 가지고 와서 앞으로 꾸준히 규칙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랑 지금까지도 같이 이제까지 공부하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매 수업 때마다 숙제를 내드리는 게 있어요. 뭐냐면 녹음 파일을 보내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날 배운 내용은 항상 본인이 직접 읽으셔서 그거를 저한테 보내주시는 게 숙제인데요. 우리는 아무래도 직접 만날 수가 없으니까 하지만 여러분들 정말 영어로 말씀하시고 싶으셔서 지금 제 영상 보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실제로 내가 공부를 하는 그 양만큼 내가 말을 쓸 수 있는 기회는 너무 찾기도 힘들고 그런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녹음을 하시면은 그걸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들려줄 일은 없지만 분명히 의식을 하면서 녹음은 되세요. 그리고 그 의식된 녹음 파일을 내가 만약에 들을 경우에는
참 이게 마음이 편하지가 않고 신경이 이렇게 좀 곤두서요. 좀 내 목소리가 듣기가 싫고, 하지만 그만큼 여러분들이 액센트를 잘못하시거나 발음을 잘못하시는 그 부분을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렇게 정기적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이런 문장을 연습하다 보면은 분명히 사고의 전환도 있고 제가 미처 해드리지 못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거는 댓글로 질문 남겨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날이 되게 힘들겠지만은 여러분이 차곡차곡 그 파일을 만드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 1년이 지나서 아니면 이대로 2년이 지나서 다시 처음과 그 끝에 파일을 들으실 때 얼마나 내 영어가 성장을 했는지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장사를 할 때 오늘 기분 좋다고 막 장사 열심히 하고 오늘은 기분 안 좋다고 장사 가게 문 닫고 손님한테 불친절하게 대하고 우리 이러지 않잖아요. 영어 공부는 그렇게 생계를 꾸려나가는 가장의 입장에서 하셔야지만 돼요. 기분이 좀 꿀꿀하고 안 좋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손님한테 웃으면서 친절한 사장님처럼 그래서 비즈니스를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영어도 내가 웃으면서 재밌게 매일매일 진짜 돈을 벌어야 되는 이거 안 하면 밥 굶는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이 하시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이거 안 하면 내 생활이 정말 많이 불편해지는구나.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못하는 거는 억울하기도 하고 복장 터지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말씀을 목소리를 들려주시기 위해서는 그만큼 자유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여기까지 잔소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